안녕하세요. 두릅농원의 동부선안입니다. 오늘은 신구자오 촉성재배 21일차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이 몇 가지 질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답을 해드리면서 또 궁금하다고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21일차 됐는데요. 이제 출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20일째부터는 한 출하가 가능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도는 한 15도 정도 되고요. 밤의 온도는 12도, 평균 12도를 제가 이 안에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온도는 25도를 넘기지 않고요. 이건 1번 다이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1번 다이 저 뒤로 이제 조그맣게 올라온 것은 제가 10일 간격을 관찰을 두고 치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가락시장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소매를 좀 해보고 싶고 또 소득을 그만큼 조금 더 올려보고 싶어서 시간차를 두고 10일 간격으로 치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번 다이에 지금 끝에 요 정도 지금 피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한 하루 정도 11일 정도 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번 다이고요. 그리고 2번 다이는 2번 다이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촉성재배 하신 분들, 저도 그랬지만은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처럼 직사광선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두고 했었는데 직사광선이 받게 되면은 너무 건조해질 뿐더러 또 잎이 너무 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출하할 때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50%의 창광막을 지금 현재 위에다 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번 다이고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15도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번 다이입니다. 3번 다이. 3번 다이가 2번 다이보다는 치상을 조금 며칠 더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육 상태는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다이는 제일 늦게 해서 이제 지금 뻥긋뻥긋한 거, 이것은 시간차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번 다이에는 마디수가, 그러니까 길이가, 촉성재배의 길이, 잘랐던 절단 길이가 제일 작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일 작은 것이었고, 작년에도 해봤지만은 뭐 3cm, 5cm 짜리 우리가 이것을 치상을 하다 보면은 나머지 짜투리가 남는데 좀 아까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도 실험을 해봤고 올해도 역시 짧은 것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목이 짧으면 어느 정도 자랄까 작년에도 봤지만 올해도 역시 관찰 중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바디를 조금 치상 한 20cm 정도 해주었을 때에는 짧은 3cm, 5cm 짜투리, 그것과는 조금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치고 올라오는 힘이 좀 센치가 한 20cm 정도 되게 되면은 좀 힘있게 올라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좋고, 근데 짧으면은 바로 꽃 피듯이 피는 것도 있고, 많이 센치가 자라지를 못하고요. 상품으로서 채가
한 5cm 정도에서 출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 된 것들은 치가인데 이제 막 꽃봉오리 피듯이 피어 올라서 이것은 뭐 10cm까지 15cm까지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것들은 지금 15cm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상을 족성 재배를 하시고 궁금한 것이 뭐냐면 동해를 입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겨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겨울 준비를 못하고 지각한 이 나무들은 눈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동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도 마찬가지로 정화 부분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동해 피해를 같이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피해를 입은 눈들은 눈은 아까웠고 크고 아까운데 눈은 크고 아까워서 한번 치상을 해보면은 역시 크지 못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화를 한번 동해 피해를 입은 정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화가 동해를 입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눈이 신구로서 아깝습니다. 농사진 사람은 이것을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그래서 치상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돌려봐도 이렇게 작년에 월동 준비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치고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올라오지만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없고 또 이 상태로 출하한다 해도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등급이 나오지 않고 찰고 이 정화를 잘라버리고 이 치과를 키워주는 게 치과는 짧고 이 정도의 치과를 잘라내고 정화를 버리고 이것을 키우는 것이 소득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신구 품종이 날씨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상 10일 정도만 영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로즈해서 보게 되면 이것도 동해 피해를 입은 정화고요. 또 정화도 이것도 동해 피해를 입은 정화입니다. 그래서 옆에 순들이 보게 되면 저렇게 크지 못하고 피기는 피어도 오글오글 해가지고 더 이상 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커줘야 되는데 저렇게 발달을 하지 못하고 발달 장애처럼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단점은 빨리 온도에 민감해서 빨리 눈을 트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갑자기 강추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봐서 강추위가 오게 되면은 이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꼭 신구만 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신구 좌우가 섞여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따뜻한 지방에서는 신구 품종이 조금은 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하면 물을 올리게 되고 다시 꽃샘추위가 오게 되면은 겨울에도 항상 3만 4원이 아니라 한 10일 정도씩 이렇게 따뜻했다가
또 추워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채취를 해오지 않으면은 물을 올려 가지고 눈에서 얼은 상태, 동사하는 상태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따뜻한 지방에 계신 분, 동사하신 분들은 이것을 빨리 채취를 해 가지고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촉성 재배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구는 물에 좀 좌우보다는 약합니다. 우리 재래종이나 강경이나 논산이나 우리 계량종 그런 품종보다는 이게 물에 좀 약해서 빨리 더 같은 조건에서도 신구 품종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장점과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오는 눈은 적지만 대가 굵습니다. 그리고 또 촉성 재배를 해 봐도 뭐 조금은 작지만 신고보다는 작지만 잘 자라는 것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으로 해서 꼭 신구만을 원하는 것보다는 신구 자오도 같이 또는 우리 계량 품종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섞여서 하는 것이 웬만하게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오늘 신구에 대해서 너무 신구만 이렇게 이 얘기하신 분들에 대한 신구의 장단점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자오나 우리 계량종도 그런 피해는 월동 준비, 월동 준비를 못 해가지고 동해 피해를 입는 것은 잘 볼 수가 없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 품종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남부지방에서 따뜻한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추위에 강하냐 약하냐 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오는 추위에는 찰고 낫습니다. 근데 춥다가 따뜻하면 바로 물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내가 심고자 하는 토질과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숙지해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